홈쇼핑은 아니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네. 중간에 안 먹으면 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성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깔아서 먹는 이게 좀 중요해요. 즉 꾸준하게 영양 보충을 하는 게 아이의 성장에 중요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정보를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오늘은요, 밥 먹는 거 말고 이제 그 영양제 같은 걸 좀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임신하실 때 어떻게 약을 좀 드셨어요? 제가 약을 잘 안 챙겨 먹는 편이어가지고 갖고는 있었는데 네. 그 거의 그냥 한 통 가지고 거의 이제 분만하고 나서도 그게 남더라고요. 식사를 잘하면 어떻게 보면 영양제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영양제 얘기를 살짝 하기 전에 조금 조심스러웠던 게 뭐 잘 못 먹는 사람들, 임산부인데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입덧이 심하신 분들 그렇죠. 일단 잘 못 먹죠. 젖을 하면 근데 못 먹는 분들이 막 몇 개월, 한 2주, 3주 이상 못 드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영양제라도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때는 꼭 챙겨 먹어야 되죠, 선생님? 음식을 통해서 필수 영양제 대표적으로 엽산 같은 게 있죠. 뭐 기형을 예방하는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음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섭취가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약으로라도 반드시 섭취를 해야 돼요. 우선 임신하면은 이제 제일 많이 떠오르는 영양제가 뭐죠,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엽산이 예. 제일 대표적이죠. 엽산이 제일 중요한데요. 엽산은 뭐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거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먹으면 되지. 그거를 왜 영양제를 꼭 챙겨 먹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실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임신 초기나 이런 데 기형 예방을 위해서 일정 수준의 엽산을 복용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음식을 항상 이제 똑같은 성분으로 해서 똑같은 양만큼 먹는 게 아니니까 사실 뭐 어떤 날은 섭취를 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부족한 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기가 힘들고 계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일 안정적으로는 사실 약으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홈쇼핑은 아니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네. 중간에 안 먹으면 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성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아서 먹는 이게 좀 중요해요. 즉 꾸준하게 영양 보충을 하는 게 아이의 성장에 중요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몸에 좋다고 하지만 비타민C 1000g을 먹으려면 귤을 몇 개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귤을 그래도 한 20, 30개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100개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먹으려면 그만큼의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데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영양소는 좀 필요하게 드셔야 된다. 엽산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왜 이렇게 엽산을 강조하는가? 엽산이 과연 어떤 기능에 영향을 줄까요, 선생님? 그 임신 초기에 또 이제 아기가 뭔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되는 태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형성을 돕고 그리고 DNA나 이런 부분들 형성을 좀 더 돕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태아의 신경 발달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도움을 주고 이제 뭐 신경 발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신경관이 닫히는 게 한 6주 정도쯤 된다라고 나와 있기는 해서 초기에 엽산을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먹어야 될까요? 사실은 임신이라는 게 내가 임신을 하겠어 라고 딱 계획을 하고 뭐 이렇게 가지는 경우들도 물론 많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생리를 안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임신으로 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임신 시도하시기 보통 최소 그래도 저는 한 2달쯤 전부터는 좀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정확하네요, 선생님. 미국에서는 몇 주까지 먹은 게 제일 꼭 먹어야 된다 이게 있을까요? 질문에 질문이 이어지네요. 힌트는 신경관 결손입니다. 저는 한 12주, 15주 정도까지는 먹으라고 말씀드려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임신 전 한 달부터 그 다음에 12주, 3개월까지는 꼭 먹어라. 그때 신경관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통 권고하는 건 3개월 전부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엽산을 과량으로 드셔야 되는 분들이 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엽산을 5g 이상 먹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드셔야 되나요, 선생님? 그 BMI라고 해서 그 비만도가 30 정도 이상으로 좀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엽산을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나 배우자분이 이제 신경관 결손의 어떤 그런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뭔가 첫째나 둘째를 낳았었는데 그 전에 낳은 아기가 신경관 결손의 어떤 기왕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산모분의 어떤 기저질환 중에서 약간 간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경련제를 드시는 경우 또 엽산 대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엽산 고용량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도 이제 좀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넘버 2가 있어요. 임신하면 또 떠오르는 게 넘버 2가
순서가 뭘까요, 선생님? 처음에는 엽산이고 네. 엽산을 한 졸업하실 시점쯤 돼서 이제 그럼 저 이제 철분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왜 철분이 중요하죠, 선생님? 애기 태아 발달에 일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 중 하나이기도 하고 임신 중에는 산모분의 어떤 혈액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중기 정도부터는 생리적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약으로 보충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한 번만 받아보면 철분이 중요하다는 걸 바로 알아요. 네. 한 번에 아이를 낳을 때, 제왕절을 할 때 나오는 그 피의 양이 엄청나거든요. 많이 나죠. 그래서 임산부라면 꼭 철분제는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러면 과연 철분제는 언제부터 먹어야 되는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임신을 초반부터 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보통 임신 초기 검사로 나가는 검사 중에 빈혈 검사가 포함이 되니까 빈혈이 없다 하면 굳이 뭐 반드시 초기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분이나 이런 부분들 먹는 게 임신 초반에 있을 수 있는 입덧 증상을 좀 악화시키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변비도 좀 심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때는 엽산 정도만 드셔도 상관은 없고 그리고 약간 입덧이 좀 잦아드는 한 16주 정도부터 뭐 자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때는 또 그 입덧 증상도 없어서 좀 철분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될 테니까 그때부터 드셔도 된다 말씀드려요. 중요도로 철분제 말고 먹을 만한 것 중에 오메가3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메가3 사실 그냥 보통 사람들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임산부는 과연 보통 사람들이 먹는 오메가3를 먹어도 될까요? 아기를 위한 거니까 좀 더 좋은 걸로 드시면 좋기는 하죠. 네. 과연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오메가3가 필요한 이유는 아기의 어떤 두뇌나 아니면은 뭐 망막이나 신경 뭐 이런 부분들에 조금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기의 두뇌와 시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거 외에도 조산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부분의 힘을 약화를 시켜서 좀 조산 방지에도 좋고 그리고 임신 중에 우울한 기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주시면 좋고요. 다만 이제 오메가3에는 또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있는데 동물성의 경우에는 최근에 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중금속의 위험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얘기를 해서 식물성 오메가를 조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RTG 오메가3를 좀 섭취하시면 더 좋다 얘기 드립니다. 그렇죠. 동물성은 동물이 먹었던 것 중에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피해간다. 오메가3만큼이나 양대산맥, 치료제의 양대산맥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도 되긴 하지만 과연 비타민 D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거나 치료해야 될까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태아의 뼈 성장에 좀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치아나 뼈의 성장에 중요하고 그리고 면역이나 당 대사에도 많이 중요하고요. 비타민 D 수치가 좀 낮을 경우에 이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산모분이 출산할 때 통증을 좀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 드시면 아무래도 수치화된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임신성 고혈압 발생 위험도나 이런 부분들도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는 5배 정도 더 높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신성 고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비타민 D도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는 그런 영양제인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다 쉽게 애기도 낳고 했는데 뭐 영양제 챙겨 먹어야 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저희 경험담으로 비춰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약간 첫째가 좀 작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많이 작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영양제 좀 잘 챙겨 먹었어야 됐나 임신 기간 중간에 내가 좀 잘 안 먹어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양소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뭔가 기형아가 나온다던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먹음으로써 아기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뭔가 후회할 것 같은 약간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양제 챙겨 먹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알람 맞추셔가지고 하루에 한 알 규칙적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아이 건강은 엄마가. 그렇죠.